그때 한 엄마가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전에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전에는 장애인 초등학교만 있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디를 보내야 되겠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돌봐야 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돈보스코 작은 집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집 아이는 딸이었어요. 다행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병원에 지난번에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 그걸 평생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병원에서.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하고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경우는 그냥 병원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밤에 노신부님을 찾아온 어떤 여자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이태리 로마에서 노신부님이 본가 방문을 이후로 가졌다가 로마에 잠깐 들렸는데 그 로마에 유학 온 유학생인 거예요. 거기서 영성심리학을 공부했대요. 근데 노시문이 한국말을 막 잘하는 걸 보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노시문이 나는 대전에 있는 살레시에 살고 있고 한국에 오면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놀러 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놀러 가서 막 얘기하다가 저 운동장 건너편에 애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구경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분을 소개해서 이 사람이 막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 애를 혹시 만나보셨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 아이한테 자폐 1급이라고 했나요? 누가 1급이라고 했지? 누가? 병원에서 의사가 그 아이한테 너는 자폐 1급이야. 그럼 누가 이 아이 평생 병원에서 살아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보고 그 아이를 혹시 만나면 이렇게 눈을 쳐다보세요. 그랬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눈을 탁 돌리면은 그럼 자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친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더래요. 근데 그 두 부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병문안을 갔대요. 병문안에 딱 가가지고 그 남자 눈을 쳐다봤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양반처럼 눈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왜 병원에 계세요? 이 친구가 왜 병원에 계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10년 넘게 한 번도 휴가도 안 가고 놀지를 않았어. 이 부인이 너무 억척스러워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가게에서 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자폐증 환자는 어떨까? 무기력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막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런 거를 다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자폐 환자 휴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사람들이 자폐 환자라고 딱 낙인을 찍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함께 보내준다. 자폐로 태어나서 평생을 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은 없고, 자폐든 장애하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상자들 있죠. 얘는 꼴통이야. 정말 가능성이 없어. 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꼴통 아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아이가 인간답게 어떤 기술이나 직업이나 뭔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같이 보내줬다. 그거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몫이다. 자, 인터넷 중독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엄마 때리고 엄마 죽이고, 왜 게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지금 우리 세미나 주제가 됐을까? 그 생명을 앗아가니까 이제 사람을 죽게 되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세미나 주제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1학년부터 부재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출석 수업을 멈추고 특강으로 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이걸 한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1학년부터 부재한 거예요. 다. 그래갖고 몇 명 강사가 왔는데 이제 그때 저도 가서 1시간 했는데, 왜 그 학교에서 그걸 했냐? 교수회의에서 자, 이제 신학생이랑 이게 이제 사제가 된다면 이게 인터넷 사용하고 게임 문제다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이 너무 높아졌다. 왜 높아졌냐? 그 밑에 있는 학교 인천카드에서 이 게임 중독 애들이 발각돼가지고 신학생이 12명이 잘렸어요. 태아병 12명이. 그래서 그거를 수원카드에 들었어요. 그쪽에서 이미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컴퓨터 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숙제나 그런 거를 레포트하고 쓰고 전문을 하고 걸어버렸어요. 회수하고 두고 있는 거 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특강을 하고. 3년 전에는 회화동의 서울카드에서 전국의 신학교 다 몇 개 있어요? 7개. 7개, 그 1년에 한 번씩 7개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세미나가 한 번씩 있어요. 그 3년 전에는 이 중독을 가지고 그 교수들 다 모아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기 유명일 신부가 살려줘요. 여기 저기 그 인터넷 중독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쩔 거래. 거기 가서 또 1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 그 할아버지 그 교수 신부님이 나한테 요즘 우리 신부님들도 문제다. 자기가 아는 40대 신부님이 미사를 딱 하고 딱 끝나면 바로 사제관으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뭐해? 장기 뜬대요. 계속 밥 먹을 때까지. 또 밥 먹고 미사는 다 해. 근데 장기하고 가족을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뜬대. 그런 사람을 자기가 이제 몇 명 이야기 들었는데 몇 명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막 써서 뭐 되게 막 이런 축산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기하고 가족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다음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방학 때 신학생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 좀 친분 있는 그 집. 그러면 이 아이가 방학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대요. 아침부터. 그래서 왜 이렇게 했더니 이 방학 동안 그 레벨을 올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벨 그 있죠? 게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는 공부하면서 하는데 방학 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레벨을 올려놓고 다음 방학 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와서 계속 그 점수를 올려놓고 간다는 거야. 하루 종일.
왜? 그건 다 들었죠. 왜 애들이 사람들이 그 게임에 중독됐을까? 그 카드 학장 신부님이 그 이제 지난번에 3년 전에 그 강의하고 식사를 하는데 학장 신부님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대요. 페이스북 있죠. 막 사람들 신부님 거기 가입하면 막 사람들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해서 거기 딱 가입을 했대. 그러면 가입하면 가입했습니다 하고 딱 어떻게 지난번에 가입했을 때 또? 가입 안 했어 아직? 떴던 것 같아. 11시 아닌가 12시. 그걸 딱 했는데 신부님이 한 2주 있다가 거기서 탈을 했어요. 내가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신부님 환영합니다. 이제 이런 데 와서 이거 하시군요. 막 하는데 그 안에 수녀님도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양반들이 거기다 글을 남겼는데 그 시간이 다 써져 있죠. 12시, 그러니까 밤 1시, 2시에 막 오는 거예요. 문자가. 근데 수녀님 그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 자기는 그냥 사람들하고 성경하고 대화하고 그런 장인 줄 알았더니 이 수도녀 밤에 그래서 자기가 그냥 탈퇴를 했다고. 그렇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자, 좋은 점도 있고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아침에 유자 강원 때 우리 오시는 얘기가 맞아요. 10별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10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1시에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인사하는 글을 남겨야 되나? 옛날에 제가 유기소년 때 막 컴퓨터가 막 공동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키는 걸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보내놓을 때 아니 지난번에 11시 50분에 글 남긴 사람 누구야? 자기는 다 알잖아. 그래서 글이 그 시간이 어떻게 알지? 그때 나중에 보니까 거기 시간이 다 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알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야 돼요. 10시 50분까지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야지. 11시 넘어가면 그 다음날 우리 원장이시는 나시모님이 컴퓨터를 잘 안 쓰니까 난 망정이지. 문자를 보내도 막 그 다음날 확인하잖아. 그런 분이 원장님으로 살면은 그래도 편하죠. 그래서 중독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민감하고 잘하는 원장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몇 시에 그걸 끊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시간이 다 써지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데다 글을 남기면 시간이 찍히는구나. 그걸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자, 제가 살레시안이 중독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사람 게임이나 중독 예방하는 것은 앞에 강의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게임이나 중독이나 뭐든지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일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좀 달라요. 그죠? 일반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하나요? 게임을 못하게 할 때. 지난번 분류심사원이 아니고 춘천 소년원의 직원은 모니터에다 본체를 마당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냥 고이 아들이 계속 게임을 해. 그만하고 계속 했는데 말 안 들어갖고 본체를 마당에 집어 던져갖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떴던 아버지는 출근할 때 막 이 자판 이거를 가지고 출근을 하고 어떤 아빠는 막 하고 있는 거 엄마는 막 코드를 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보통 가위로 잘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패스워드를 걸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본체에 집어 던지고 막 모니터 가르쳐가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반 강압적이 아니고. 그럼 그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찾으러 막 미디어에서 나온 책들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있어요.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 누가 하신 말이에요? 돈보스코가 누구를 보고 한 말이죠? 엄마 맘만 말가있다. 맘만 말가있다랑 같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죠? 쭉 보면서 돈보스코가 알아차린 거죠. 교육은
마음의 얘기구나. 아버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처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돈보스코가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교육을 엄마가 시키는 거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죠? 교육은 누구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뭐 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게임 계속 하는 거 죄예요? 인터넷을 계속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자, 두 가지 부모님이 있어요. 가족들이. 우리 딸이 중독이야. 왜요? 얘는 틈만 잡으면 게임을 해요. 그러면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요거 3학년이에요. 그래요. 그때가 이제 12월이거든요. 그럼 그냥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제 고3인데 미리 지원하는 거 뭐지? 수시에 벌써 합격했어요. 어디 학교요? 연대요. 근데 게임 중독이에요? 네. 왜요? 자기가 볼 때마다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 중독자가 연세대학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중학교 2학년 엄마가 대림동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애는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학교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반에는 뭐 하나요? 밤새도록 게임해요. 그 애는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게임 중독이에요? 하고 물어서 엄마. 학교 안 가고 막 인터넷만 하면 게임 중독이에요.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그럼 아들은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애들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애들 처음에 오면은 제가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너는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 왔니? 핸드폰 훔치고 뭐 차터리하고 슈퍼가도 담배 갖고 오고 막 쭉 얘기해. 그럼 너는 도둑놈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한 80% 이렇게 아니라고 해요. 도둑놈이. 그러면 설명을 해요. 너 말고 얘가 중3이에요. 여기 중3 애가 있어 여기. 근데 내가 핸드폰 훔치고 차터리하고 배가 한 일을 쫙 가요. 얘는 도둑놈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에요. 남은 도둑놈인데 작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너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졸고 자고 있으면 착한 사례 시간이야? 아니야? 착한 사례 시간. 근데 얘가 이 시간에 막 졸고 있으면 착한 사례 시간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만나요? 그런 애들을.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재를 펼쳐보시면 한쪽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돈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 그 맨 첫 장에 추천사의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이끌어내는 것이다. 돈보스코는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모르는 인간적 교육만을 노린 사람은 아니다. 돈보스코는 그냥 인간적인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인교육. 자, 요즘 인터넷 엄마를 막 때리고 지난번처럼 막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요즘 병원에 오면 당뇨병처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합병증처럼 나타난대요. 전 시간에 그 얘기 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얘가 게임을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얘가 하는 행동이 그 중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중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막 전두엽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이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막 가는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막 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것이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저기 강도나 도둑질을 해도 옛날에는 자기가 만만한 사람이라든가 이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강도짓을 하잖아요. 훔치고 이렇게 봐서 가게 집에 가게를 털려고 이렇게 보면은 가게를 털러 가면 가게 안에 쓱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아직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가게마다 거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애들은 가게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금방 잡힌다고.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행동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런 게임 중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 자, 우리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방 교육은 뭐야? 끝까지 인간을 만드는. 끝까지. 뭐를 말해? 끝까지 인간을 만드는 종합적인 학교는 청소년 교육 돈보스코와 함께 그 책 1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방교육은 끝까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가 심사원에 가든 소년원에 가든 교도소에 가든 우리가 그 아이를 끝까지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년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한테 너는 아이고 또 여기 왔구나. 너 처음에 볼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이겠다. 이런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살레시아는 또 오고 다시 와. 그러니까 이 살레시아에 다시 오는데도 막 양팔을 벌려서 환영을 하는 게 애들을 제육고 받은 앤데도 자 3번 평균이 이 대림동에 온 애들은 평균이 3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3번 재판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는 뭐 3번 포승줄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 심사원에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심사원에서 가정법원까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수갑차고 포승줄에 면서 한꺼번에 쭉 줄 서서 가는 우리가 영화로 본 어른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애들도 그렇게 이동을 해요. 이따가 거기 가면 차가 늦게 출발해서 볼 때가 있어요. 버스, 닭장차가. 또 어느 때 우리가 심사원 갔을 때 닭장차에서 막 내리는 애들 보잖아요. 줄 쭉 묶여가지고 어른하고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부터 보통 엄마 아빠가 한 절반 이상은 안 가요. 재판 때도 안 가고 심사원도 더 이상 안 가. 저놈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헬레시아는 4번째 와도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거예요. 인천교도소에 가가지고 이따금 거기 프로그램 의뢰를 받아서 갔다 오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요즘은 못 들었는데 옛날에. 그럼 거기 가서 살레시아 출신 애들을 만나도 외면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야? 호응하죠. 그리고 그래서 잘 지내요. 그럼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교도소에서 잘 지낸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교도관이 뭐라 그래요? 인천교도소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살레시아 출신이다. 전국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실제로. 그냥 웃음이 나오지만 진짜 거기서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뭐요? 착한 시민, 착한 신자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든 교도소에 가든 어딜 가든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네. 교도소에 가 있어도 우리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죠? 그래서 대림동에 써보면 옛날에 노신부님이 계실 때는 그 교도소에 출신들이 거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출소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인사를 잘 지내요. 끝까지.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장례를 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죽은 다음. 결국은 우리 회원들이 말한 것처럼 살레시아는 아이들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저기 우리 신영문 신부님이 얘기한 예방교육 그 반대는
이 치료 교육이 아니라 강압 교육이다. 그런데 그 옛날에 예방교육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한번 들었었어요. 치료약 100개보다 예방약 한 알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같이 있었나 우리 신영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그 뜻이 아니네. 예방교육이 그 병이 걸린 사람을 예방해서 치료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예방교육 반대가 강압이면은 강압교육 반대가 뭐예요? 강압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안강압. 그죠? 반대는 안강압. 뭐요? 친절하게 하는 거, 친절한 사람. 그죠? 부드럽게 대하고 억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치료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방교육은 뭐예요? 이런 학교 같은 데서 그 학교의 규칙을 미리 학생들한테 말한다고 미리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탈을 하면 한 달 연장입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포기를 합니다. 남의 방에 들어가면 타방하면 뭐야? 네타를 씁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미리 공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탈선이나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 그 예방교육인데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 교육, 게임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 이것도 책에서 취재한 건데 여기 책 이름을 까먹고 안 써네 내가. 모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정당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에 많이 우리 애가 게임을 많이 해요. 밤새도록 해요. 학교도 안 가요. 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 아는 공부를 지금 이번 세미나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면 중독이 뭐냐? 왜 게임에 중독되는가? 쭉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죠? 이제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살레션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방교육이고 아이들하고 대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배송을 보내. 책에서 배워요. 그 앞에 선배들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운다 그래요 우리가. 왜 그래요? 예방 돈보스코가 책을 3,000권을 넘게 썼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예방교육에 관해서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돈보스코는 예방교육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다. 정규현 씨. 예방교육에 대한 체계를 썼어요? 썼다고.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이론이 아니다. 예방교육은 실천이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방교육은 이렇게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살레시오 선배 앞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 하나를 쭉 보고 그거를 체득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저거 아닌데라는 자기 방법이 나오죠. 예방교육이 아니고 듣기는 친절한 사랑으로 계속 했는데 계속 꿀똥짓을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하다 다른 방법을 쓰죠. 우리 코리안 방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런 우리가 틀림없이 살레시안적으로 이렇게 쭉 듣고 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방법이 아닌데요. 어느 날 신월동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때는 쉼터가 막 생기기 전에
먼저 쉼터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하프웨이 하우스 막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 주는 집. 그 집을 살레시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양승국 씨님. 그분이 광주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여자 쉼터, 남자 쉼터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그 여자 쉼터를 노량진 역 근처에다가 얻어서 만들어 놓고 남자 쉼터는 영등포역 앞에다가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모 삼촌 한 명씩 찾아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관리는 나눔의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도 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량진에 17살 먹은 길에서 헤매던 여자애가 거기 들어왔어요. 거기 이모가 들어와서 아이를 나누고 데리고 있는데 증세가 좀 증세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어떻게 됐어? 그저가 어떻게 됐어? 너가 어떻게 임신한 거라?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 계속 얘가 술 먹고 본드 불고 감기약도 먹고 오랫동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최근에 그것이 문제가 됐지. 애가 태아를 이렇게 미리 딱 보니까 기형인 게 이게 기형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기형인 거 알 수 있어? 안 가봐서 몰라서 합니까? 기형인 걸 알 수 있대요. 그래갖고 그 미리 보호자한테 말해줘가지고 기형인 애를 막 낙태를 시킨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면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임신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모도 천주교 신자예요. 다 생각해 보니까 이 기형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의 기형이라 얘는. 얘가 태어나면 얼마나 애가 슬픈 인생을 살까. 그랬더니 거기 그 집을 도와주는 천주교 신자 산부인과가 또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그분도 또 천주교 신자예요.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날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날 낙태 수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10시에 낙태 수술 잡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뭘 모르잖아요. 제가. 그죠?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우리 그 원장 신부님 오신 거예요. 오이부터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구나. 김정수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 신부님 이렇게 이런 애가 있는데 금요일 10시에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펄쩍. 힘들기 잘했다는 거 엄청 펄쩍 뛰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명은 누가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나 장애이거나 뭐 기형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고 어디에 써 있냐? 너는 그러면 묘모의 집을 알아보고 거기다 데려다 줘야 된다. 낙태니 기형이 일어나 이를 죽이면 안 돼.